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꿀을 드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의문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그 조합이 실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의학관 채널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60대 이후에는 꿀 먹는 방법이 달라져야 할까요? 젊었을 때처럼 막 먹으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60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기초대사율이 20대에 비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둘째, 소화효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젊었을 때는 문제 없었던 음식 조합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꿀처럼 당분이 높고 생리활성 물질이 많은 식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47%가 꿀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었고, 그 결과 혈당 조절 장애, 소화 불량, 알레르기 반응 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첫 번째, 꿀과 뜨거운 녹차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많은 분들이 녹차에 꿀을 타서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탄닌이 꿀 속의 미네랄, 특히 철분, 아연, 마그네슘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뜨거운 녹차에 꿀을 타면 꿀 속의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꿀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녹차에 꿀을 타면 그냥 설탕물 먹는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빈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럼증, 피로감, 기력 저하는 기본이고요. 심하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낙상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사망률이 20%나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차를 드시려면 꿀 없이 그냥 드세요. 꿀은 따로 다른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녹차를 드셨다면 점심 식후에 꿀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녹차의 단맛을 원하신다면 차가 미지근하게 식은 후에 꿀을 넣으세요. 40도 이하로 식혀야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너무 뜨거운 겁니다. 미지근하다 싶을 때 꿀을 넣으세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 두 번째, 꿀과 무입니다. 무가 왜 문제냐고요? 특히 무즙에 꿀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침에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드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이트로겐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꿀의 요오드가 무의 고이트로겐과 상호작용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더욱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피로, 체중 증가, 추위를 잘 탐, 변비, 우울감, 기억력 감퇴가 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원래도 떨어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무와 꿀을 함께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옵니다. 2021년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무와 꿀을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32%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높은 수치죠. 그럼 기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무즙이랑 꿀을 따로 드세요. 무즙은 아침에 드시고 꿀은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또는 무 대신 배를 사용하세요. 배는 무와 달리 고이트로겐이 없어서 꿀과 함께 먹어도 안전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은 무와 꿀을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세 번째, 꿀과 뜨거운 우유 또는 치즈입니다. 우유에 꿀 타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불면증에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꿀과 유제품을 함께 가열하면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 줄여서 HMF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HMF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특히 8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HMF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뜨거운 우유에 꿀을 넣으면 꿀 속의 단백질과 우유 속의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소화가 어려운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게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2020년 유럽식품안전청의 연구를 보면요. 꿀과 우유를 함께 가열했을 때 HMF 수치가 안전 기준치의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간 손상, 신장 손상,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모 할머니는 10년간 매일 밤 뜨거운 우유에 꿀을 타서 드셨어요. 그런데 최근 간 수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CT까지 찍었는데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사하다가 우유와 꿀의 조합이 문제였다는 걸 알았죠. 뜨거운 우유에 꿀을 타는 걸 중단하고 3개월 후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계속 드셨다면 지방간이나 간염으로 진행했을 수도 있었어요.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에 꿀을 발라먹는 분들 계신데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치즈를 가열할 때 꿀이 함께 가열되면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우유를 먼저 데워서 잔에 따른 다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식힌 후에 꿀을 넣으세요.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차갑다 싶을 때 꿀을 넣으세요. 40도 이하가 안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가운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겁니다. 차가운 우유도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굳이 뜨겁게 데울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꿀과 뜨거운 녹차는 빈혈을 유발합니다. 꿀과 무는 갑상선을 망가뜨립니다. 꿀과 뜨거운 유제품은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드신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35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조합들입니다. 최고의 조합 첫 번째, 꿀과 계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혈당 관리하고 계신가요? 60대 이후에는 공복 혈당이 점점 올라가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때 꿀과 계피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와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 꿀의 과당과 포도당이 더해지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계피 1g과 꿀 1스푼을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고 당화혈색소가 0.9%나 낮아졌습니다. 이건 약물 못지않은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염증 수치입니다. CRP라고 하는 염증 지표가 42% 감소했어요. 60대 이후 모든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만성 염증입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암까지 모두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계피와 꿀이 이 염증을 확 잡아줍니다. 실제 환자 사례 말씀드릴게요. 65세 박모 할아버지, 공복 혈당이 120에서 130 사이로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의사가 약을 권했지만 약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피꿀 조합을 추천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과 꿀 1스푼을 타서 드셨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관절염도 좋아지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계피의 항염 효과 덕분입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기력도 회복되셨어요. 계피 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리병을 준비하세요. 천연 벌꿀 500g과 실론 계피 가루 50g을 준비합니다. 실론 계피가 중요해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꼭 실론 계피를 사용하세요. 유리병에 꿀을 먼저 넣고 계피 가루를 넣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금속 숟가락은 피하시고요.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일간 숙성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2일 후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계피꿀 1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물 온도는 40도 이하여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점심 식후에 한 번 더 마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계피가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술 예정이신 분도 2주 전부터는 중단하세요. 최고의 조합 두 번째, 꿀과 레몬입니다. 레몬 꿀차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레몬 한 개에 약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60대 이후에는 비타민C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매일 100mg 이상의 비타민C가 필요한데 레몬 2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C의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C는 꿀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죠. 2022년 영국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요. 레몬과 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면역세포인 림프구 활성도가 89% 증가했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76%나 감소했고요. 특히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해독 효과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꿀의 글루쿠론산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레몬 꿀이 간을 청소해줍니다. 실제로 70세 정모 할머니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약간 높았습니다. 지방간 초기 단계였어요. 제가 레몬 꿀을 추천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꿀 1스푼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2개월 후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피로감도 확 줄었습니다. 얼굴색도 밝아지셨어요. 레몬 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몬 5개를 깨끗이 씻습니다.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서 왁스를 제거하세요.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완전히 닦습니다.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3mm 두께가 적당해요. 유리병을 준비해서 레몬 한 층, 꿀 한 층, 이렇게 층층이 쌓습니다. 레몬이 완전히 잠기도록 꿀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3일간 숙성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병을 흔들어 주세요. 3일 후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레몬 2조각과 꿀 1스푼을 컵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마시세요. 레몬도 함께 씹어 드시면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최고입니다. 특히 과식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 저녁에 마시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위산 역류가 심한 분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레몬의 산성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치아 에나멜이 약하신 분은 빨대로 마시고 입을 헹구세요. 최고의 조합 3번째, 꿀과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견과류 드시죠? 그런데 그냥 먹지 마시고 꿀과 함께 드세요. 엄청난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뇌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거든요. 60대 이후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천연 당분이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꿀의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견과류와 꿀의 조합은 완벽한 브레인 푸드입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꿀과 함께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평균 23%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견과류와 꿀을 함께 먹은 그룹이 치매 발병 위험이 42%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꿀의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73세 송모 할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약속을 잊어버리시고요.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꿀 견과류를 추천드렸어요. 매일 아침 호두 3개, 아몬드 5개, 자탄줌을 꿀에 재워서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했는데 점수가 올라갔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는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신대요.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견과류와 꿀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꿀 견과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잣을 준비합니다. 각각 100g씩 총 400g이면 됩니다. 견과류를 살짝 볶아주세요.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5분 정도요.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볶은 견과류를 완전히 식힙니다. 유리병에 담고 천연 벌꿀을 견과류가 완전히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꿀 600g 정도면 충분해요.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일주일 숙성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일주일 후부터 먹을 수 있는데요. 2주 숙성시키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견과류가 꿀을 머금어서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매일 아침 식후에 견과류 한 줌, 대략 5-7개 정도를 꿀과 함께 드세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꼭꼭 씹어야 영양소가 잘 흡수됩니다. 30번 이상 씹으세요.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과자나 빵보다 훨씬 건강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주의사항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그리고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한 줌 이상은 안 됩니다. 과하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최고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꿀과 계피는 혈당과 염증을 잡아줍니다. 꿀과 레몬은 면역력과 해독을 도와줍니다. 꿀과 견과류는 뇌와 심혈관을 지켜줍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주간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아침에 계피 꿀물을 마시세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아침에 레몬 꿀물을 마시세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침 식후에 꿀 견과류를 드세요. 일요일은 쉬거나 가장 좋았던 걸 다시 드세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드시면 질리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제 꿀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꿀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걸 사야 할지 헷갈리시죠? 좋은 꿀 고르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벨을 확인하세요. 탄소동 위원 소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23.5 이하면 천연 벌꿀입니다. 마이너스 21 이상이면 설탕을 먹인 꿀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국내산이 가장 좋고요. 다음은 뉴질랜드산, 호주산입니다. 중국산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결정화를 확인하세요. 진짜 꿀은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가 생깁니다. 하얗게 굳는 거 보셨죠? 그게 진짜 꿀의 증거입니다. 1년 내내 물처럼 흐르는 꿀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격도 중요합니다. 너무 싼 꿀은 조심하세요.
1kg에 2만원 이하면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꿀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빨리 결정화되니까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뚜껑을 잘 닫아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금속 숟가락은 피하세요. 꿀의 효소와 반응할 수 있거든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사용한 숟가락을 다시 꿀병에 넣지 마세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60대 이후에는 하루 2스푼에서 3스푼이 적당합니다. 대략 30g에서 50g 정도예요. 이 이상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고 칼로리 과잉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세요. 하루 1스푼, 15g 이내로 제한하세요. 혈당을 측정하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을 먹고 2시간 후 혈당을 재보세요. 180 이상 올라가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공복에 먹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해독이나 다이어트 목적이면 아침 공복이 좋습니다. 소화나 숙면이 목적이면 식후나 자기 전이 좋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1세 미만 영아는 절대 금지입니다. 보툴리누스균 때문이에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피하세요. 입술이 붓거나 발진이 생기면 알레르기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꿀 섭취를 중단하세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도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마지막으로 꿀의 진짜 효능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꿀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만 믿으셔야 합니다. 꿀의 입증된 효능은 항균 효과, 항산화 효과, 상처 치유, 기침 완화, 에너지 공급입니다. 이 5가지는 수많은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 당뇨 치료, 고혈압 치료 이런 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이나 보조적 효과는 있지만 치료 효과는 없어요. 약 대신 꿀만 먹겠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꿀은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약을 드셔야 할 상황이면 반드시 약을 드세요. 그리고 꿀을 보조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35분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 3가지. 꿀과 뜨거운 녹차, 꿀과 무, 꿀과 뜨거운 유제품. 이건 독입니다.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최고의 조합 3가지. 꿀과 계피, 꿀과 레몬, 꿀과 견과류. 이건 보약입니다. 꼭 함께 드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력이 회복되고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